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폭이 조금 둔화되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오름세가 잘 만들어졌죠. 그리고 CPI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원하던 대로 되었다, 예상했던 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흔들리는 모습 좀 있었습니다만 연준 위원들의 발언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으리라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 이야기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똑똑한 개미, 스마트 개미라고 해야 되겠죠? 네, 똑똑한 개미는 엔화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즉 일본 돈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최근에 엔화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좀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엔화 가치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즉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 환율은 더 이상 이제 낮아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강달러에 대한 시대가 끝났다라는 어떤 종식의 선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자 과연 엔화 베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어느 정도까지 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립니다. 베이비 스텝이냐 아니면 동결이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동결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냥 제가 보기에는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 금리 인상이 필수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13일의 금요일이네요. 아우 무서워. 네. 13일의 금요일. 미국 같은 데서는 이거 별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13일 어쩌라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별로 관심 안 가지셔도 되겠죠. 근데 아무튼 13일의 금요일 오랜만이네요.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했다가 훅 한번 눌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빵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0.6, 나스닥은 0.6, 둘 다 0.6씩 상승 마감을 했네요. 상승폭이 조금 작지 않냐라는 식의 얘기도 나오긴 했는데 상승폭이 작거나 크거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전날 또 나스닥 지수가 다우지수와 함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승 흐름을 더 이어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소폭 오르든 강하게 오르든 일단 상승세가 유지가 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미국 증시는 일단 추가 상승을 더 보여주게 되면 다음 주 월요일날 휴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화요일까지 상승 기조의 영향을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목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이유를 알아보도록 합니다. 이유는 CPI 지표죠. 그거 다 확인하고 주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6.5가 나왔어요. 지난달에는 7.1이었고요. 이번에 6.5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생각보다 조금 저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치 달성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CPI 지표가 6.7이나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시장에 약간 부담을 가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적당하게 잘 내려온 것 같아요. 이제 인플레이션 또 다음 달에 되면 더 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있을 FOMC에서 금리 결정 어떻게 하느냐 그런 부분으로 결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근원 CPI도 5.7% 올라온 것으로 나와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 그 다음에 지난달보다 둔화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점점점 안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연준에서 긴축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가 되는 거죠. 너희들이 예상한 대로, 너희들이 목표한 대로 인플레이션 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둔화해라.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겠죠. 자, 2월에 0.25%포인트를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물론 여기다 대고 연준 위원들은 말이 많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일단 뭐 괜찮다. 점진적으로 조금은 더 인상될 것 같다. 몇 차례 더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이 좀 있는데, 대신에 향후의 금리 인상폭은 0.25가 적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는 반면에,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더 많이 낮추기 위해서 신중한 속도로 금리를 계속 올릴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역시 블러드는 근데 블러드도 한풀 꺾였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줄어드니까 여기다 대고 계속 강하게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 블러드 총재는 뭐라고 했느냐,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 빠르게 완화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금리가 5% 위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기를 원하긴 하는데, 뭐 향후의 금리 인상 속도는 뭐 이제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즉 5%대 정도까지의 이 최종 금리 상황을 원하고 있지만 금리를 얼마만큼 빨리 올릴 것이냐, 즉 뭐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이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좀 돌려서 얘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블러드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뭐 끝났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더 이상은 이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지 못할 것 같다 판단이 드는 부분입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전날 시장이 이미 CPI 지표의 결과치를 반영했다. 그래서 전날 많이 올랐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조금 덜 올랐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아무튼, 뭐, 상승 흐름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쁘지 않네. 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2월 연준의 어떤 흐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근데 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도 얘기하기를 금리 인상은 거의 끝났다. 이제 사람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더 높은 곳에 더 오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이다.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 멈추더라도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되는 기간이 적어도 6개월 정도.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은 일단은 금리가 내려간다는 생각 자체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연말 거의 깊숙이 들어가서 되지 않을까 생각되니까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 인상 어느 정도 당분간 진행되고, 그리고 나서 그 금리 기조를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는, 거기까지가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우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금리 인하가 일어난다거나 또는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이 일어난다거나 거기까지 내다보기에는 조금은 멀리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 시점에서는 금리가 일단은 크게 오르지 못할 것 같고 정상화되었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품거래소 그쪽에서 이제 금리 선물 시장에서 예상치를 얘기해 줬는데 2월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96.2%가 나왔다. 와, 크게 상승했다는 얘기죠. 즉 다른 거 신경 쓰지 않아요. 0.25%포인트 금리 인상할 것 같아요. 라고 딱 예상치를 못 박는 모습이죠. 96% 정도 예상하고 있으면은 거의 그냥 확정적으로 0.25 올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면은 와이낫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실업지표 같은 경우는 뭐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괜찮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고용지표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계속 지속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고용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제 기업들 실적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폭을 낮춰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 어떤 고용이나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이미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는 것을 우리가 경기 호황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올해 이제 경기가 위축될 것이다, 뭐 이상해질 것이다 생각했었던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이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니냐. 물론 아직 초반이니까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우리는 긍정적
긍정적인 출발 예상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대신에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면 이제 설날도 있고 미국도 휴장이고 해서 변수가 좀 있다는 것 정도만 우리가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주말장이기 때문에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너무 떠서 시작하면 일단은 주의하면서 들어갈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똑똑한 개미들은 지금 엔화를 사모으고 있답니다.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엔화를 사모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원엔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달러화 대비 엔화보다 달러화 대비 엔화보다 달러화 대비 원화가 더 강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가치가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근데 엔화보다도 그 원화 가치가 더 많이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엔화 가치가 11% 오르는 동안 원화 가치는 14.5% 올랐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엔화의 어떤 가치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지거나 또는 원화 가치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 지금 엔화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네, 엔화는 일본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환율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점쳐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은 작년 말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근데 작년 말이라고 해봤자 지금 2주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뭐 그렇다고 하는데 엔화가 이제 뚝뚝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제 작년에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 엔화의 어떤 하락과 그다음에 원화 가치의 어떤 그 원화의 어떤 하락이라고 하긴 좀 그렇죠. 환율이 내려가는 건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원래 용어가 좀 헷갈려요. 환율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뭐 평가절상, 평가절하 막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한 가지를 기준해서 통일해서 말해주면 참 좋은데, 네, 아무튼 지금은 이제 가치의 어떤 증가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가치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환율은 실제로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은 달러이기 때문에. 근데 엔화 같은 경우는 달러와 같이 이제 그 안전자산 뭐 이쪽으로 기준 통화, 규칙 통화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이 변동폭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본다라면은 원화의 움직임이 엔화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상세 효과 뭐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이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원엔 환율을 이용해서 환차익을 노려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이 개미 투자자들은 얼마를 노리고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엔화를 투자 바구니에 담는 사람들은 엔화 가치가 지금보다 10%는 오를 것이다. 10% 네, 먹으려고 투자를 하는데 뭐 리스크를 거는 건 똑같아요. 네, 물론 이제 좀 더 안정화된 방향성이 잡혔다. 왜냐면 강달러가 잡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화 가치가 오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미국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만 되면은 네, 강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좀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은행은 이제 통화정책을 조금 변경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재팬 그 일본 중앙은행이 사실상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지난번에 한번 슬쩍 내비쳤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던 부분에서 금리 인상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중에 돈이 일단 은행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은 시중에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움직임도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임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엔화 가치가 더 많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강달러 시대는 저물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그 다음에 원화 가치도 올라가고 있지만 엔화 가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차익을 생각하면서 투자해라 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0% 오를 거라고 기대하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뭐 그 정도라고 한다면 주식을 그냥 사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네, 장기적으로 10% 볼 텐데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또 그렇게까지 안정적인 투자 상품은 또 아니에요. 뭐 변동폭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주식을 하시지 왜 뭐 엔화를 왜 사? 여행 갈 거 아니면은 굳이 엔화를 사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주식하기 싫고 그냥 이 통장에 묻어둘 수 있는 돈 그런 쪽으로 이제 느긋하게 한번 보려고 사놓고 기다리는 정도라면 괜찮긴 한데 그렇게 하실 거면 금을 사시면 되지. 지금 상태에서 환율 네 약간 애매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원화가 1,400원일 때 이제 땡기면은 그래도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또 상당 구간 진행이 돼가지고 변수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들인다. 네, 글쎄, 네. 지금 당장은 이제 그런 어떤 매력적인 부분보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이 위치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소폭씩 상승시킬 것인가 뭐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다지 근데 권장하고 싶은 투자는 일단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엔화 쪽으로 투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오늘입니다. 오늘 금통위가 금통위 회의를 하는데 베이비 스텝이냐 동결이냐 뭐 끝까지 말들도 많고 막 그랬었던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금통위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미 금리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인데 미국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계속 금리를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자본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민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472%를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네. 오르긴 했는데 지금은 이제 3.5%를 밑들고 있다 정도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일단 3.5% 아래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금리를 뭐 독하게 올릴 필요는 없지 않겠냐라는 식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채권 금리 같은 경우들은 이제 뭐 기준금리 이런 것들과 연동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많이 올랐어. 그러면 기준금리가 같이 따라 올라가거나 보통은 근데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나서 채권금리가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요즘에는 그게 좀 반대로 돼가지고 뭐 장단기 뭐 금리 차이가 역전된다느니 뭐 이런 거 가지고 나오기도 하죠. 자, 아무튼 네 국고채 3년물이 3.5%대를 하회한 것은 1월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금리 상승 우려가 낮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채권금리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라는 것은 굳이 우리도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단기적으로 유동성이 좀 늘어난 그런 부분도 좀 있다라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은 느슨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자, 채권금리는 이미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동결은 어렵고 기준금리가 0.25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동결을 한다는 것은 조금 애매한 부분일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렇고요. 지금 채권 전문가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더 많이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지금 금리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이번에도 뭐 미국이 0.25 올린다. 0.25 올린다.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올리는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리 차이를 더 줄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근데 어쨌건 금리 인상은 일단 하는 거고 대신에 여러 가지 고려 좀 해야 되잖아요. 뭐 부동산도 그렇고 가계 대출도 그렇고 뭐 등등 있기 때문에 금리를 당장 공격적으로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통화위원회에서는 기준금리를 3.75까지 최종적으로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번만 더 올리면 끝나요. 2번. 즉 오늘 올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면 3.75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더 빠르게 종식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동결 그리고 나서는 인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인하까지는 아직 멀리 있지만 시장에게는 상당히 우호적이고 또 자금이 더 이상 이제 빨려 나가거나 뭐 이런 모습 없죠. 그냥 경색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안정감 있게 시장에 자금이 돌아다닐 수 있고 또 환율 하락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저로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금통위가 오늘은 금리 인상을 해주는 게 좋고요. 조금 더 많이 해도 되지만 2차례 정도로 그냥 딱 못 받고 끝내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쁘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둔화 때문에 투심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 근데 주가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요건 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고요. 연준 총재들 발언도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기 때문에요. 뭐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주말장까지 한 번 더 땡겨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똑똑한 개미는 엔화에 베팅하고 있다. 환율, 즉 환차익에 베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곰곰이 따져보니까 굳이 그럴 거라면 뭐 엔화에 베팅할 필요 없이 그냥 금에다가 투자하면서 길게 갖고 오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1번이고요. 금에다 투자할 거면 굳이 금에 투자할 필요 있냐? 그냥 주식에 투자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변동성이 좀 커서 이미 위에서부터 많이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단기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수익성을 끌어내기는 그렇게까지 훌륭하진 않을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의 상승은 가치가 또 하락하는 모습으로 연결되고 아니면은 가치가 더 상승한다는 것은 환율이 더 많이 빠진다는 건데 환율이 지금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연결시키기가 조금 쉽지 않을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금통위에서는 베이비 스텝인가? 이건 뭐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베이비 스텝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빅 스텝을 해도 괜찮겠지만 베이비 스텝만 해도 일단은 시장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도 괜찮겠다 판단이 좀 듭니다. 일단 앞으로 이런 그 물가 중심의 운용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릴 거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쫄보라서 3.75 정도를 최종 금리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올리고 다음에 한 번 더 올리면 금리 인상은 끝. 동결로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숨통이 트이는 그런 장세가 나올 것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템플턴은 세계 15,000개 기업을 조사해서 저평가 종목들을 발굴했다. 평균 보유기간은 5년이며 주식을 팔 때는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더 이상 싸지 않을 때와 현재 보유 주식보다 50% 이상 싼 다른 주식을 발견했을 때 뿐이다 라고 이야기했다. 존 템플턴은 되게 유명하죠. 완전히 뭐 바닥에서 주워 담는 걸로 유명한데 이 사람도 평균 보유 기간이 5년. 그 다음에 주식을 팔아야 할 때는 주식이 너무 많이 올랐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지고 와우 이제는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할 때 아니면은 지금 이 종목보다도 적어도 2배 이상은 더 좋은 매력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발견이 됐을 때 그럴 때만 매도를 감행했다는 얘기죠. 나머지 사례에서는 그냥 그대로 다 홀딩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를 통해서 오랫동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있죠. 이번에 워렌 버핏이 BYD 그 주식을 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2008년부터 매수했잖아요. 그게 10년이 넘는 투자를 통해서 무려 지금 뭐 최소 20배 이상이고 최대 40배까지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뭐 그런 투자들은 여러분들이 지향해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일단 뭐 주말장이니까 약간 변수에만 조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